녹두와 상극인 음식 탑 3. 절대 같이 먹지 마세요. 노년기 건강을 위해 먹는 녹두. 이렇게 드셔야 암과 치매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녹두 효능. 건강정보. 녹두와 이것을 같이 먹고 의사들도 깜짝 놀란 기적이 생겼어요. 혹시 녹두를 먹고 병든 간이 살아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녹두는 천연 해독제라고 칭할 정도로 해독 효과가 좋은 초록색 콩으로 한의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할 정도로 허하고 병든 몸을 해독하는 굉장히 뛰어난 식품입니다. 또한 녹두는 고열이 날 때 열을 내려주고 붓기를 빼주며 갈증을 먹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동의보감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녹두는 기운을 보강해주고 열독을 없애주며 술과 음식의 독을 풀어주는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잘 알고 드셔야 하는데요. 잘못 드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잘 알고 드시면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녹두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그리고 무엇과 먹어야 되는지 또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평생 무료로 건강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 때문에 녹두 껍질을 까고 속알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녹두는 반드시 껍질과 같이 드셔야 합니다. 녹두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옛적 우리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들이나 고열이 나서 각종 염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녹두죽을 먹여서 몸의 독소를 빼고 염증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몸이 허약한 환자들이나 평소에 기력이 쇠약한 사람에게 녹두가 황소처럼 기운을 차리는 놀라운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녹두라고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무심코 먹었던 녹두와 이것을 같이 먹으면 오히려 몸을 망치게 되는데요. 바로 한약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한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이라면 녹두는 절대 같이 드시면 큰일 납니다. 그 이유는 녹두가 놀랍게도 한약의 약성분을 해독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원래 녹두는 몸을 차게 하기 때문에 냉증이 있거나 혈압이 낮은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평소에 뚱뚱하면서 열이 많고 피부도 지저분한 사람에게는 좋은 약재입니다. 하지만 한약의 성분까지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한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녹두나 숙주나물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녹두를 드실 때는 이것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보약으로 변하는데요. 바로 마늘입니다. 녹두는 다양한 콩 중에서도 소화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인데요. 그래서 옛적부터 동의보감에는 기력이 쇠약해서 소화력이 약해진 환자들에게 녹두를 활용한 녹두죽을 먹였다고 합니다. 또한 마늘 역시 동의보감에 따르면 자연적인 혈압 강화 치료제로 사용될 만큼 혈액순환과 심장 건강에 좋은데요. 그래서 녹두와 마늘이 들어간 녹두죽을 환자들에게 먹이거나 평소에 기력이 쇠한 분들에게 녹두마늘죽을 먹였다고 합니다. 혹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몸속 염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그럼 도대체 염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몸이 뜨거워지면서 고열이 발생하면 염증이 더욱 활성화되어 몸속 장기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녹두와 같이 녹두죽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먹어도 충분한 몸속 염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녹두마늘죽을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녹두를 깨끗하게 씻은 후 물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불려줍니다. 그리고 불린 녹두를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후에 냄비에 넣고 물 5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중불에서 끓이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삶아줍니다. 녹두가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삶아주세요. 그리고 마늘은 껍질을 벗기고 다지거나 슬라이스해 주시고요. 녹두가 익으면 다진 마늘을 넣어주고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끓입니다. 마늘이 충분히 익으면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춰주시고요.
개인에 맞게 물을 추가적으로 넣어 농도를 맞춰주세요. 죽이 완성되면 그릇에 담고 참기름과 다진 파를 고명으로 올려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녹두마늘죽은 부드럽고 고소하며 몸속 독소를 말끔히 제거하고 염증을 없애주는 훌륭한 보양식이 됩니다. 보통 녹두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녹두 빈대떡입니다.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드시기도 하는데요. 이 방법은 정말 훌륭한 조합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녹두라도 부족한 영양소가 있는데요. 바로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과 트립토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분이 돼지고기에 가득해서 영양학적으로 보면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셔서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하게 채운 건강식단은 기력 회복에 엄청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갑자기 피곤하고 기력이 약해지는 분들은 반드시 돼지고기가 들어간 녹두전이나 녹두죽을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파를 같이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는데요. 파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이 내포되어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돼지고기를 넣은 녹두 빈대떡을 드실 경우 해독 작용은 있지만 그 독성분의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독성 찌꺼기를 파의 성분이 말끔하게 배출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파는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잘 이루기 때문에 녹두전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드시더라도 파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혈액 속 찌꺼기를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기 때문에 고혈압 및 각종 염증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들어 눈이 침침해지는 높아지는 당뇨 때문에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이럴 땐 단호박을 꼭 드셔야 합니다. 단호박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섭취하면 효과 좋은 건강식품 중 하나인데요.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식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단호박에는 눈에 좋은 비타민 A를 비롯해 노화를 늦춰주는 토코페롤 성분과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당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년기 보양식이나 환자의 회복에 활용될 만큼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호박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음식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단호박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한 단호박은 당부화 지수도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당부화 지수는 특정 음식을 먹을 때 그 속의 탄수화물이 얼마나 혈당을 높이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단호박은 6.6이고 고구마는 15.5로 무려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단호박은 고구마와 비슷한 단맛을 내지만 혈당은 고구마보다 훨씬 더 천천히 오르게 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단호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단호박은 반드시 껍질째 익혀 먹어야 지금 알려드린 단호박의 효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껍질 속에 있는 2가지 핵심 성분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단호박 과육에는 없고 오로지 껍질에 들어있는 페놀산 성분입니다. 페놀산은 회춘 영양소라 할 만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로부터 노화와 암을 예방해주는데요. 또한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줘서 발암 물질을 제거해주고 몸속 혈관을 튼튼하게 해줘 혈액이 빠르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는 놀라운 효능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섬유질이 일종인 팩틴 성분인데요. 단호박에는 이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위점막을 보호하고 위염 등의 통증을 유발하는 위장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까지 막아주는 역할을 해 중년 이후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단호박은 꼭 챙겨 드셔야 좋은데요. 당뇨약의 주요 성분인 메트포르민 성분이 손발끝이 저리고 따끔거리는 말초 신경병증의 위험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 단호박 속에 풍부한 비타민 B가 이런 합병증의 위험을 낮춰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단호박이 계피와 같이 먹으면 혈당 조절을 해줘서 그야말로 보약이 되는 건데요. 단호박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라면 계피는 우리 몸속에서 혈당을 낮춰주는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피는 혈관 속에 떠도는 당을 몸속 세포로 운반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주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로 일반 시리얼과 계피가루를 뿌린 시리얼을 먹은 후
두 그룹의 식후 2시간 혈당을 조사한 결과 일반 시리얼만 먹은 그룹의 혈당이 약 190까지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반면에 계피 가루를 뿌린 시리얼을 먹은 그룹은 오히려 혈당 수치가 25%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계피는 조선시대 때부터 약재로 사용했는데요. 이 계피에는 시나믹 알데히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당을 낮추는 효능이 있고 혈관 속 만성염증을 없애고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낮춰주는데요. 무엇보다 뇌 속에 타우 단백질이라는 이상 단백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예방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단호박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혹시 단호박 식초를 먹고 복통이나 구토 증상이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식초를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매우 도움이 되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노화 억제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또한 소화 촉진과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식초라 하더라도 단호박과 같이 먹을 경우 몸에 해로울 수 있는데요.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단호박에 들어있는 각종 영양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단호박에는 감기 예방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 좋은 비타민C가 들어있고 가래와 기침을 없애주고 각종 폐종양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단호박과 식초를 같이 먹으면 식초의 초산이 단호박의 영양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단호박과 식초는 같이 먹기보다는 2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단호박 하면 어떤 색깔이 딱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노란색이 떠오르실 텐데요. 단호박이 노란색을 띠는 성분이 바로 제7의 영양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파이토케미컬입니다. 평소 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녹황색 채소를 많이 챙겨 드셨을 텐데요. 이 녹황색 채소에 주요 성분이 단호박의 파이토케미컬인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성분을 말합니다. 실제로 눈 영양제로 잘 알려진 루테인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시켜 놓인 실명의 원인이 되는 황반 변성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단호박 속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눈의 시신경과 망막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안구 주위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갈수록 뻑뻑해지는 눈의 피로까지 싹 없애주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단호박 속 베타카로틴이 몸속에 들어오면 일부는 비타민 A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비타민 A가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 오염의 미세먼지로 인해 칼칼해진 목과 답답해지는 호흡기를 촉촉하게 보호해주는 효능까지 있어 점막 비타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암센터에서 이런 단호박의 효능을 인정해 베타카로틴이 기관지 염증과 폐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라고 발표했는데요.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은 애호박의 20배 이상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단호박을 이것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데요. 바로 계란입니다. 혹시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치매가 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생기게 되고 당뇨 발병률은 4배나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우리 몸속 염증 물질이 증가하면서 뇌혈관이 손상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때 계란 속 단백질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쉬운 근육을 튼튼하게 해줄 만큼 그 효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가장 유사한 달걀의 단백질을 완전식품으로 분류했고 계란의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이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콜린과 뇌신경 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생성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뇌 건강과 더불어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궁합이 되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치매 예방에 너무나도 좋은 단호박과 계란을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특급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단호박 계란찜입니다. 단호박의 윗부분을 칼로 제거하고 속을 수저로 파줍니다. 그리고 계란과 물을 동량으로 풀어준 후 소량의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다음 단호박 속에 계란물을 부어주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약 10분간 조리하면 단호박 계란찜 완성입니다. 기호에 따라서 계란에 황설탕과 소금을 넣어 감칠맛을 더할 수 있고 계란물에 우유와 생수를 섞으면 계란찜을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계란하고 같이 먹은 이것 때문에 침침했던 눈이 맑아지고 치매도 예방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달걀은 매일 섭취하면 효과 좋은 건강식품 중 하나인데요.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 들어있는 철분과 결합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장애를 일으키는데요. 이는 장 운동을 느려지게 해서 결국 심한 변비가 생길 뿐만 아니라 유독 물질과 발암 물질의 인체 흡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계란이나 삶은 달걀을 드신다면
반드시 커피나 녹차는 계란 섭취 후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달걀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 첫 번째는 야채 샐러드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좋은 각종 영양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계란 한 개에는 70리에 불과하지만 양질의 단백질이 7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매우 부족한데요. 이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데 야채 샐러드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야채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라는 흡수를 높여주는데요. 이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눈 건강을 도와 시력 보호와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항암 작용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암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때문에 삶은 달걀을 드시거나 계란 프라이를 드실 때는 집에 있는 각종 야채와 곁들여 같이 드시는 것이 훨씬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달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감입니다. 혹시 계란을 감이랑 먹고 복통이나 구토 증상이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탄닌이라는 성분은 감의 떫은 맛과 쓴맛을 내는 페놀 화합물입니다. 이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되면 덩어리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몸속 소화기관인 위에서 소화를 방해하고 심하면 몸속 돌멩이 결석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감 하나에 들어있는 탄닌 함량으로 복통이나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감과 계란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거나 이렇게 감과 계란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걀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건강한 몸을 위해서 아침에 먹는 식단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삶은 달걀과 사과입니다. 삶은 달걀은 아침 공복에도 위에 부담을 안 주고 질 좋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 튼튼하고 탱탱한 근육을 유지시켜주며 시력을 보호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과 치매 예방을 도와주는 콜린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혈관에 쌓이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막아 심장병 및 뇌졸중을 예방하고 사과의 퀘세틴 성분은 기관지와 폐 기능을 높여 대기 오염 및 미세먼지와 싸우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처럼 아침에 달걀과 사과를 같이 드시면 최고의 보양식이 되는데요. 위와 장에 좋은 음식 식사로 하루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므로 아침에 밥을 대신해서 삶은 달걀과 사과를 드시면 최고의 음식이 됩니다. 달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두유입니다. 삶은 달걀과 두유를 같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계란과 두유를 같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두유는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이 높으며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가가 높은 음료인데 이렇게 몸에 좋은 두유라 하더라도 계란과 같이 먹을 경우 몸에 해로울 수 있는데요. 두유를 만드는 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트립신은 암세포를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굉장히 좋은 성분입니다. 또한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과 체력을 키우는데 필수 요소인데요. 이 두유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고 각종 영양소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달걀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 세 번째는 호박입니다. 호박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이 물질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호박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을 돕고 호박의 루테인과 제아잔틴, 눈의 황반 변성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호박을 달걀과 같이 먹으면 황금 보양식이 되는데요. 호박에는 비타민, 칼륨 등이 있고 계란에는 단백질, 철분 등이 풍부해서 호박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하루의 영양소를 다 드실 만큼 최고의 한 끼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달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네 번째는 약입니다. 가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삶은 달걀이나 계란 프라이를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밥 대신 계란을 먹고 바로 약을 먹는 행위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화장애나 각종 염증 약을 복용하는 분이라면 더욱 계란 섭취 후 약을 먹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요. 계란 100g 당 단백질 함유량은 약 13g이 함유되어 있고 이 단백질이 소화 과정에서 위장에 부담을 주는데요. 이때 체내에 약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되어 속이 부글부글 끓거나 설사 및 복통,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비약, 설사약 등 소화기관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염증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삶은 달걀이나 계란 후라이를 먹고 바로 약을 섭취하는 것을 피하시고 가급적 30분이나 1시간 이후 약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달걀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아침에 먹는 최고의 건강식 중 하나가 달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밥 대신 삶은 달걀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기에 방울토마토를 곁들여 같이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특히 계란 후라이나 계란 스크램블을 만들 때 방울토마토도 같이 프라이팬에 익혀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토마토에 열을 가해 익히면 라이코펜 성분이 배가 되어 나오는데요. 이 라이코펜은 우리 몸속 세포의 노화를 막아줘서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최고의 천연 물질입니다. 또한 토마토에 들어있는 루틴 성분이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및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 달걀과 토마토를 같이 곁들여 드시면 제일 건강한 식사를 드시게 되는 겁니다. 6월에서 10월이 되면 집에서 한 박스씩 쟁여놓고 드시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암을 예방하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감자는 우리가 몰랐던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자에는 비타민C, 칼륨, 단백질, 탄수화물 등 영양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감자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감자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가지와 반대로 감자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자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요즘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로 아침을 밥 대신 감자나 바나나 그리고 우유를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감자를 바나나와 함께 드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따로 드시기 바랍니다. 감자와 같이 먹을 때 해로운 음식 두 번째는 감자튀김입니다. 감자가 몸에 좋다고 해서 감자로 튀김을 해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감자튀김은 맛이 좋지만 건강에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감자튀김은 고열에서 조리되는 음식으로 튀기는 과정에서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아크릴아마이드가 발생합니다.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암을 유발할 뿐 아니라 뇌신경까지 공격하여 치매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드실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자를 기름에 튀길 때 160도 이하에서 조리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감자튀김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와 같이 먹을 때 해로운 음식 세 번째는 싹이 난 감자입니다. 가끔 감자를 사놓고 오래 둬서 나중에 꺼내 먹으려고 하면 감자에 싹이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싹 난 감자를 버리기 아까워 싹을 떼어내고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싹이 난 감자는 더 이상 식재료가 아니라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자에는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독성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 독성 화합물의 주성분이 솔라닌입니다. 감자가 녹색으로 변하며 생기는 솔라닌은 조금만 먹어도 복통, 구토, 현기증 및 호흡곤란 등의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싹이 난 부분만 제거하고 먹으면 안전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솔라닌 성분은 열에 강해 고온으로 조리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자가 조금이라도 녹색으로 변한 부위가 있거나 싹이 났다면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감자는 조금만 잘못 보관해도 금세 싹이 나기 쉬운데요. 감자를 먹기 좋은 상태로 오래 보관하시려면 검은 봉지나 신문지 또는 상자에 넣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셔야 합니다. 온도는 7도에서 10도 정도가 적당하고 불가피하게 10도 이상의 상온에서 보관해야 한다면 최대 일주일 안에는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감자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아침에 감자와 달걀을 먹으면 치매를 확실하게 막아주는데요. 달걀과 감자에는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하며 달걀에 없는 비타민C를 감자가 보충해줍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삶아도 쉽게 파괴되지 않아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감자에는 뇌의 대표 영양성분 중 하나인 포스파티딜세린이 함유되어 있어 신경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달걀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도 기억력 향상과 뇌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이 성분은 달걀 노른자에 풍부해 하루의 삶은 달걀을 1개에서 2개씩 꾸준히 드시면 언어와 인지 능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감자와 달걀은 아침 빈속에 먹어도 부담이 없는 음식으로 감자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세포 변성을 막아줍니다. 소화 불량은 물론 위염과 위궤양 등 각종 위장 질환 개선에 큰 도움을 주며 감자에 있는 식이섬유가 아침 배변 활동을 도와 위와 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반면 달걀에는 풍부한 칼슘 성분이 있어 위산과 위액 분비를 조절하여 감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증폭되므로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감자와 달걀을 드시면 몸도 가벼워지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감자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감자에는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면역력 향상에 아주 좋습니다. 땅속의 사과라고 불리는 감자는 사과보다 무려 3배나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피로 회복과 면역 체계를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 B1은 당질의 대사를 도와 몸에 해로운 물질을 분해하여 육체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비타민 성분들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A가 꼭 필요한데요. 우리가 즐겨 마시는 우유에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유와 감자는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주는 좋은 조합으로 감자에 부족한 비타민 A와 칼슘 성분을 우유가 보충해주고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 C는 감자가 보충해줍니다. 우유의 유당과 감자의 섬유질 성분은 함께 작용하여 변비 개선 효과도 뛰어나고 감자만 먹을 때 느껴지는 목 막힘은 우유 한 잔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 영양 보충과 비타민 흡수율 극대화를 통한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감자를 드실 때는 꼭 우유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감자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구운 감자입니다. 혹시 감자가 요리 방법에 따라 영양 성분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감자에 함유된 대부분의 영양소는 생감자보다 익힌 감자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거나 찌거나 굽는 방법 중에서도 구운 감자에 가장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는데요. 감자의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은 세포의 성장과 신체 발달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지방산 중 리놀레산은 구운 감자가 100g당 39.17mg으로 생감자 7.78mg 보다 약 5배 많습니다. 또한 감자에는 다양한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생감자보다 구운 감자의 함량이 평균 1.2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감자에는 비타민C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생감자 100g당 4.47mg이 들어있는데 이는 사과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구운 감자의 비타민C는 생감자보다 3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 구운 감자로 드시면 사과보다 무려 9배나 더 많은 비타민C를 먹게 됩니다. 감자는 열을 가해도 비타민C가 쉽게 파괴되지 않지만 일정량 손실은 어쩔 수 없는데요. 비타민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껍질째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감자의 껍질을 벗기지 않고 요리한 경우 비타민C의 10%만 손실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찐 감자보다는 껍질째 구운 감자를 드시면 맛과 영양 모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맛과 영양이 풍부한 감자를 구입할 때 좋은 감자를 고르는 방법과 감자 보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감자를 고르실 때는 표면에 흠집이 적고 매끄러운 것이 좋으며 싹이 나거나 녹색 빛깔이 도는 것은 피하세요. 또한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하고 눌렀을 때 단단한 것이 싱싱한 감자입니다. 가볍거나 주름이 생긴 감자는 수분이 빠져나가 맛이 덜하며 감자는 햇빛에 두면 싹이 잘 트는데요. 감자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깊게 도려내고 드세요. 또한
감자를 사과와 함께 두면 싹이 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검은 봉지나 신문,